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45건으로 전체 거래량 가운데 8.9%를 차지했습니다. 신혼부부의 버팀목 대출 한도가 오늘부터 3억 원으로 이전보다 1억 원 높아집니다. 지방은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되던 한도가 2억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서울 거주자들의 지방 아파트 원정 매입이 2년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중 서울 거주자의 서울 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총 1,163건으로 전체의 약 6%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연일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철옹섬처럼 여겨지던 강남의 집값도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좀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또 수도권 집값은 이미 몇 달째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주택시장 분위기가 2008년을 그대로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 일로를 걷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소프 현상에 빠진 것인지 10월 부동산 시장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드릴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시작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 기간 비가 잠깐 내리고 오늘은 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맑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서우진 본부장 나오셨어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우진 본부장입니다. 자, 이렇게 점점 부동산 시장이 좀 혼란에 이제 빠져 들어가면서 이에 따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이 점점점 이제 많이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진 부동산 고민들 어떤 고민들이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고민들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답답한 고민들 제가 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집에서 혼자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열심히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고민하면 답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답 찾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찾아갈 텐데 그 누군가가 내 주변 그냥 친구, 가족이 아니라 전문가라면 더 확실한 답을 좀 찾아갈 수 있겠죠.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요즘 저희에게 주시는 상담 내용들을 좀 요약해보면 소액 그리고 아파트 시장이 너무 얼어붙다 보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액 투자 그리고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좀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대면 상담 시간인데요. 본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본부장님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려요.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감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거래량도 이제 거래가 거의 진짜 실종되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가격도 점점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정말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재개발 지역들 이런 지역이 오히려 지금 투자자들의 곽광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시기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내가 소액을 가지고 있고 여유 자금이 한 대략 1억에서 2억 정도 이런 식으로 소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 어떤 투자 금액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지역도 살펴드리고 과연 이 지역이 정말로 얼마나 좋은 지역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대1 대면 상담 통해 가지고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또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 이제 뭐 소규모 재개발이라든지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이런 재개발 등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1대1 대면 마주해 가지고 상담 또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좀 허름한 집들이 많았던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어느새 정말 신축 아파트들이 높게 올라선 모습을 보면 나도 그때 좀 재개발 투자를 해볼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도 서울에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소액으로 접근할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대면 상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않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자 먼저 좀 살펴보고 전화를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문자 사연 먼저 첫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뒷번호 7736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용인시 기흥구의 둥지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투자 목적으로만 임대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용인의 아파트의 향후 전망 한번 본부장님과 먼저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본부장님? 지금 제가 이제 지도를 조금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가 위치가 지금 아파트가 잠시만요. 여기 있다. 지금 아파트 위치가 지금 여기 이제 이 상미동이라고 지금 이제 여기 둥지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상미동이라고도 하고 이제 상미지구라고도 하는 지역인데 사실 이 지역이 과거 예전부터 이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또 이제 노후된 주거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정비 사업이 좀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과거부터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가가 저렴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지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사실 이제 뭐 한때는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여기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가격을 좀 끌어올리고 매수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게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잘 진행이 됐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뭔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지금 사실 이 투자자들이 이 매수는 했지만 사실 이제 거주하지 않는 이런 집들로 이제 공실이라든지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슬럼화가 진행돼가면서 사실상 이 정비 사업이 좀 시급한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도 이 향후 이거 뭐 재개발이라는 이런 사업들을 보고 이 지역을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이 정비 사업이 시급합니다. 시급하긴 한데 이게 추진이 되더라도 사실상 가격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은 왜 정비 사업이 추진이 쉽게 되지 않았냐면은 이게 사실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뒷받침 되어줘야지 여기 이제 뭐 시공사도 붙고 조합 쪽에서도 사업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전체적인 입지 여건부터 좀 살펴보시게 되면 사실 옆에 이 큰 아파트 단지가 있긴 하지만 이게 뭔가 지금 옆에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바람에 입지적으로 사실상 약간 좀 이제 경기권에서도 그다지 뭐 좋은 위치에 좀 입지를 해야지 않고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 이 지역 주변으로 대중교통 여건도 사실상 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뭐 교육시설이라든지 뭐 내가 주거할 수 있는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뭐 편의시설 등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잘 갖춰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이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이게 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내가 뭐 투자 목적으로 내가 뭐 거주를 하고 계시거나 보유를 하고 계신다 이러시면은 뭐 계속 보유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투자 목적으로 여기가 향후 재개발을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우선 반대 의견 드리고 차라리 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는 좀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지만 새로운 접근은 조금 신중해야 한다 조언 드렸으니까 투자 가치가 더 높은 곳이 있다라는 말로 좀 해석해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연결된 것 같아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풀어볼까요? 예, 뚝섬 네, 그 유원지역 인근에 네, 빌라를 한 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2년 전에 이제 매수해갖고 지금 전세를 놓고 있는데 네, 그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다가 탈락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은 그 역세권 개발로 이제 진행하자고 이제 주위에서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음, 앞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냥 뭐 해야 될지 네. 예,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하고 그래갖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뚝섬 유원지역 인근의 다세대 주택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보유하셨는데 좀 네. 신통기획에서 떨어지면서 약간의 아쉬운 마음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좀 어떻게 추진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그러면은 이 뚝섬 유원지 옆이고 신속통합기의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 이제 지금 자양 사동 자양 쪽이 사동. 맞으시죠? 네. 네,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지도에 표시해드린 데가 여기가 자양 사동 지역인데 한 네. 2년 전에 투자를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굉장히 투자 잘 해두신 거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 그죠? 지금. 예,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네. 사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어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도 이제 정말 입지면으로 봤을 때 자양 사동이 정말 여기 뭐 한강변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네, 네, 네. 그렇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입지면 봤을 때도 뭐 사실 뭐 다리만 건너가면은 강남이 바로 딱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 바로 네. 앞에는 또 여기 또 한강을 또 끼고 있으니까 이 한강변이라는 이 이점까지 얼마나 좋은 위치예요. 근데 네. 사실 이 지역이 뭐 시청자분도 여기 이제 투자하시면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일단 굉장히 노도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네. 자양사동이라는 지역이 과거부터 이 필지 모양이 굉장히 좀 작게 돼 있고 모양이 이렇게 반듯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과거부터 뭔가 이게 다른 일반 지역들만큼 이렇게 뭐 빌라가 많이 들어오거나 신축이 많이 지어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신속동학계획이 처음 들어오게 되면서 1차로 신청했다가 아쉽게 또 고배를 마시긴 했어요. 근데 네.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네.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신속통합을 처음 진행한 사업인데 이 네. 자양사동도 신청을 했고 뭐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주민 동의 이런 것들도 다 갖췄어요. 근데 왜 떨어졌느냐? 이게 우리가 항상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우리 권리산정 기준이 현금청산. 네, 네. 사실 이 중간에 이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이 신축이 어느 정도 좀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다른 지역들보다 좀 많이 생기게 돼가지고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게 서울시에서도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는 처음 시작하는데 이렇게 과연 이게 리스크가 많이 안고 시작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서울시 입장에서도. 네, 네, 네. 그런 면에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신축 빌라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기는 노도 요건을 일단 다 맞아요. 노도 요건 다 맞고 개발의 시급성, 도로도 굉장히 좁게 돼 있고 길도 제대로 잘 안 나 있고 동네가 굉장히 좀 나이 같다 보니까 네. 개발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지역을 갖다가 지금 이제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묶었어요. 즉 더 이상 우리 그때 선정 이후로 신축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네. 그렇죠. 이제 막아버렸으면 더 이상 이제 신축은 안 생기고 더 이상 이 현금 청산에 대한 문제는 안 생기니까 기존에 있는 거 빼고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네. 기존에 있는 것들도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2023년 말까지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권리산정 기준일을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23년 이후에는 앞으로 이 현금 청산 문제가 해결되면 여기는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신속통합기획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뭐 현금 청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여기를 신속통합기획 말고 이 뚝섬 지역 유원 지역에서 우리가 가까우니까 역세권 개발로 개발하자. 역세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뭐 홍보물이라든지 팜플렛 이런 것들도 하고 뭐 사업 설명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역세권 개발보다는 그래도 이제 기존 진행하고 있는 이 민간 재개발이죠.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이 역세권 개발이 물론 이게 지금 이 지역을 갖다가 이제 고밀 개발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용적률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뭐 임대주택도 더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일반 분양이 더 나와가지고 사업성은 더 많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잘 봤을 때 이 자양동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물론 이제 강남이랑 가까우니까 직주 근접성이 좋잖아요. 이제 강남이라는 이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 지역과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네네. 이 한강변이라는 이점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주거 쾌적성 부분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근데 그렇죠. 네. 이게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상 뭔가 굉장히 고밀하게 개발되고 하면은 조금 뭐 답답한 느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따닥따닥 아파트가 이제 한 건물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네.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이제 기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뭐 민간 재개발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우리 또 뭐 네. 한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아파트 하면서 조경 얼마나 잘해요, 그죠? 요즘 그렇죠. 뭐 새로운 네. 아파트 되면 조경 너무 잘해요. 공원 같이 너무 잘해놓으니까. 잘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약간 뭐 한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지금 앞으로도 이제 뭐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신속통합기획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네. 굳이 뭐 이걸 가지고 뭐 내가 뭐 개발 방식이 뭐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이런 게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네. 일단 앞으로도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예요. 예, 이런 예. 청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굳이 뭐 걱정이나 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선 투자 시기가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지금 잠깐 신통기획에서 떨어진 걸로 마음 아파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그냥 천천히 보유하시면 좋겠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역세권 개발보다는 신통기획 쪽으로 좀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그쪽으로 주민분들과 잘 의견 합의해서 좀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희도 함께 기원할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그 일산 주염역 앞에 있는 그 강선말 14단지 두산 아파트 25평을 지금 보유 중이고요. 네, 지금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단지가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 지금 주민 동의도 좀 높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격이 혹시 많이 오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딱히 이사 계획은 없으신 건데 이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를 좀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건 좀 어떨지 좀 여쭤보려고요.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사하실 지역이 좀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산의 주염역 근처에 강선 14단지 두산 아파트 25평형 살고 계시는 집이고 리모델링 호재를 안고 좀 가격이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좀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 해보는 건 어떨지 투자 가치 면에서 좀 봐볼게요.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또 우리 또 일기 신도시 거주 이제 일산 거주하고 계신다 하셨죠? 네. 일기 신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뭐 리모델링도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가격이 또 얼마나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이거를 뭐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좀 더 좋은 데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나을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제 다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냥 계속 보유하세요. 네. 굳이 이거를 뭐 팔고 다른 데로 갈아타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우선 일산이라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사실 일산이 이제 일기 신도시로 과거부터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30년이 다 됐죠. 일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현 정부 들어서면서도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공약 사항으로 뭐 일기 신도시인 일산이라든지 뭐 분당 이런 지역들의 이 아파트들의 이제 정비 사업을 좀 마스터 플랜을 해서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아파트를 좀 공급을 더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펼쳤었는데 사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처음에 그렇죠. 네. 빨리 진행할 것 같다가 이제 뭐 5년 안에 진행할 것 같다가 지금은 또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마스터 플랜을 하겠다고 뭐 용역을 또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이제 좀 타당성을 또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일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일산 아파트 가격이 또 상당히 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일산이라는 분당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왜냐면은 사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아파트들이 30년이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다들 뭐 재개발을 해야 된다, 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굳이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실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일산에 있는 지금 우리 14단지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고 건너편에 있는 16단지 여기도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주민들 동의율도 굉장히 높고 이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 일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과거에 일기 신도시로 조성이 되면서 여기는 원래 베드타운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잠을 많이 이제 잠자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활동들은 이제 서울로 나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라고 직장을 다니라고 그렇게 만든 신도시가 일산인데 그래서 뭐 지하철도 잘 깔려 있고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잖아요 일산이. 네. 근데 이 경기 북부권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일산만큼 이렇게 잘 꾸며진 도시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인구가 이게 워낙 일기 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 이제 기반 시설,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일산 쪽으로 거의 완전 이제 쏠리다시피 와가지고 그래서 일산이 항상 보면은 이게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이 거주하러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뭐 수요자도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 이제 보유하신 아파트도 한번 들어가 살펴보면은 지금 바로 이제 주염역에서 완전 초역세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에다가 지금 네.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도 끼고 있죠. 네,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거기다가 자, 인근 지역으로 지금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공원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해가지고 사실 저는 이게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또 입지적으로 봤으나 이제 가치적으로 봤으나 굉장히 높게 좀 평가가 되거든요. 네네네네. 네, 거기다가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우리 GTX 호재라는 GTX 호재도 보고 있고, 그죠? 네.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이 된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좋은 입지에다가 새 아파트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호재에다가 이제 리모델링까지 새 아파트까지 된다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도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지닌 아파트예요. 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 아까 전에 또 이제 갈아타기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 네. 사실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시점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이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시청자분 지금 이거 아파트 지금 한 매매가가 얼마 정도 간다고 알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한 6억 중반 정도 간다고 들었거든요. 한 6억 중반 정도 뭐 대략 한 6억 5천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은. 네. 자, 우리가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내가 사는 지역보다 더 좋은 데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내가 있는 지역에서 뭐 옆에 아파트로 간다 이러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죠?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뭐 갈아타기 하긴 좋은 시기긴 하지만 우리 지금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 금액으로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기가 사실상 조금 힘들긴 해요, 지금. 물론 내가 좀 뭐 지금 이 금액에다가 추가로 뭐 대출을 얹어서 활용을 해가지고 뭐 갈아타기를 하면은 이게 뭐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지금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어쩌면 어려운 시기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일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매도하고 뭐 대출을 받아서 갈아타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호재를 더 바라보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또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계속 거주하시고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갈아타기를 고민할 만한 아파트 아니다. 앞으로 호재가 많이 남아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거주하시면서 언제든 마음 흔들리신다면 또 저희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누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열어두는 상담 전화고요. 또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864번 쓰시는 시청자분 주신 사연입니다. 상도역 1번 출구 근처에 다세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다세대 주택을 거주는 안 하시고 좀 전세 주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가치가 좀 오를 만한 곳인지 이 지역 분위기 한번 살펴주실까요, 본부장님? 사실 뭐 투자 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뭐 우선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만약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좋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좀 그렇고요. 자, 지금 이제 상도역이 이제 지하철 7호선이죠. 상도동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게 강남으로 접근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일단 입지면을 봤을 때는 이제 지하철 1번 출구 인근이니까 지금 아마 지금 제가 지도를 봤을 때는 한 이 지역 정도 여기 지금 제가 이제 표시된 부분 여기 어딘가에 이제 집을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일단은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교통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고 거기다가 이제 강남으로 바로 들어가는 7호선이다 보니까
사실 임대 주기에는 또 상당히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아마 투자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셨을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정비 사업이 아니라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이제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큰 부분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약간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미지수인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대부분 반대 의견을 드리곤 하는데 지금 이 지역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인근 지역에는 뭐 아파트들이 이제 다 들어서 있고 지금 그리고 이 역세권 주변으로 봤을 때 지금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지하철 출구 봤을 때 이게 좀 큰 대로변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 피치가 있고 이런 빌딩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이 구역은 제외하고 그리고 이 아파트 앞쪽으로 보시게 돼도 이런 뭐 대형 종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뭐 재개발 사업만큼의 규모는 나오진 않고 뭐 소규모 재개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모아 타운 정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좀 더 이제 들어가서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사실 아직까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 이 노후도 요건이 그다지 크게 많이 맞지 않는 이런 위치이기도 하고 지금 또 이렇게 도로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지역으로는 사실 이제 신축 빌라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서는 이 상도동 지역은 좀 맞지 않고 만약에 이제 좀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생기신다 하시면은 저는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개발 가능성이 높고 뭐 이제 뭐 입지적 여건이 좀 더 좋은 뭐 노후된 주거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게 좀 이제 그런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시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다른 곳으로 갈아타게 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습니다. 한번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매도된 후에 다음 투자는 꼭 전문가들의 상담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74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뒷번호 2957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양주 회천지구의 대광 로제미양 2차 아파트 사전 청약 후에 본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양주 쪽으로 가볼게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요즘에 청약 당첨되기 힘든데 우선 당첨되신 건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제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전 정권에서 뭔가 이제 부동산의 가격을 좀 잡아보려고 뭐 3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좀 미리 본 청약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청약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수요자를 이제 묶어놓는 이런 전략을 취했는데 그 중에서 이 이제 회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파주 운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와 이 회천에 이렇게 큰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사전 청약을 통해서 물건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전 청약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진행했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지금 과연 여기에 이거를 청약을 뭐 본 청약까지 들어가서 받는 게 좋은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제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좀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내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 이제 뭐 거주하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여기서 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좀 뭔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 사전 청약을 통해서 구매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꼭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저는 지금 굳이 여기를 청약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물론 이게 사전 청약이라는 게 사실 이게 쭉 이야기 좀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사실상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좋을 것을 예상을 하고 이 사전 청약을 진행해가지고 공급을 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 인근 지역에 있는 이제 회천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옥정신도시가 있는데 지금 이 옥정신도시가 우리 부동산 가격 상승기 때는 가격이 거의 이제 2배로 오를 만큼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때요? 이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과 접근성이 좀 먼 이런 경기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사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다른 뭐 서울 안쪽보다 더 크게 이 와닥 가격이 좀 더 이렇게 뭐 하락하는 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회천 신도시에 내가 이제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하면은 지금 분명히 사전 청약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분양가를 뭐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격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가격이고 만약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격이 더 내려간 상황에서 본청약에 들어간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인근 지역의 아파트보다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비싸게 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굳이 지금 이거를 사전 청약을 통해 가지고 뭐 입주할 때까지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이걸 진행하고 뭐 미분양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적당한 가격에 좀 더 좋은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는 점 이런 점 생각을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막 이제 매수를 움직이신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본 이후에 좀 다시 한번 결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청약이라는 것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좀 활기를 띨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에 이루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조언 드렸어요. 급하게 매수를 해야 할 필요가 아니라면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나온 것 같다 하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편에서 늘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방송 시간은 언제나 짧고 좀 한정적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외에 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긴 시간 할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은 부족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활용하실 수 있도록 1대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지 본부장님 자세하게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제가 이제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상담을 이제 많은 분들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전화나 이제 문자 상담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상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뭐 상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 그리고 내가 뭐 가진 물건에 대한 뭐 매도 매수 그리고 뭐 갈아타기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고민들 이런 뭐 다양한 고민들 우리 전화 상담도 좋지만 1대1 대면 상담 이용하시면은 저와에게 또 마주 보고 또 자료 같은 거 이제 활용해가면서 이제 좀 더 상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1대1 대면 상담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세요. 이 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왜 투자를 하느냐? 과연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고 해답을 얻어 가시는데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오히려 또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소액으로 먼저 선점 투자 들어가서 향후에 더 큰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소규모 소규모 재개발의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제가 또 지역 선정도 해드리고 투자에 대한 타이밍도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또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고민도 좋으시지만 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셔서 1대1 대면 상담 많이들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방송으로 다 하지 못하는 1대1 대면 상담,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재개발과 관련된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더 귀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셔도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저기 방배동 3번 출구 안쪽으로요.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이 지역 저기 빌라 가격도 계속 오르는 것 같고 전세도 잘 받을 수 있어서 네. 단기적으로 차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지역인 것 같은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 해서요. 네, 방배역 3번 출구 근처에서 좀 보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방배동으로 가볼게요. 방배역 3번 출구 근처에 다세대 주택 하나를 좀 투자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좀 물건을 보고 오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과 하나하나 분석해 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매수하기 전에 전화 주신 거죠? 예. 잘하셨어요. 이제 먼저 항상 저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고 확답을 얻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이제 방배역 쪽에 보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아까 3번 출구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먹자 골목 뒤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쭉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한 2지역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번 출구 뒤쪽으로 보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빌라 같은 경우를 투자를 하실 때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재개발 이런 걸 보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좀 뭐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단기적인 차익을 볼 수 있는 걸 찾으셨어요. 예. 네. 단기적인 면을 봤을 때도 사실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수익을 또 창출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괜찮으신데 지금 사실 제가 방배동을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우선은 이 지역은 매수 반대. 여기 우선 매수 반대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사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사셔야 돼요. 아, 예. 네. 이유를 조금 이제 살펴드리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 여기가 지금 최근에 시청자분이 막 알아보셨던 대로 맞아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됐어요, 여기가. 근데 왜 많이 올랐냐면 이유를 조금 하나씩 살펴보면은 우선 첫 번째, 자, 방배동이죠, 방배동. 강남 바로 옆에 있는 방배동이죠. 지하철 2호선 끼고 있고 거기다가 이 강남 서초와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방배동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주택 가격이 상당히 또 높은 지역이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자, 조금씩 더 깊이 살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방배동 지역에도 사실 이제 여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죠. 강남에 일자리도 많고 직장도 많고 하니까 나는 방배동 살고 싶은데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아파트가 비싸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비싸니까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빌라로도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많이 가게 되면은 그럼으로써 이 빌라가 야금야금 이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또 꾸준히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근데 조금 이상하게도 방배동은 최근 들어서 여기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어. 근데 그 이유를 또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방배동 옆에 보면은 지금 이제 방배 5구역을 해가지고 이제 재개발 사업지가 있어요. 이런 재개발 사업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앞으로 철거를 하게 되겠죠. 철거를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다고 뭐 강 건너 강 북으로 갈까요? 그런 건 아니고 이 재개발에서 이 이주 수요라는 걸 또 무시할 수 없는데 이러한 여기서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이주 수요들이 멀리 가지 않고 이 지역 근방으로 인근 지역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이주 수요 그 관리 처분 나고 이주 수요가 발생한 순간 이 재개발 지역의 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안쪽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재개발 수요들을 노린 신축 빌라들도 또 상당히 또 많이 공급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전세도 잘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처럼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차이를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시면은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주 수요도 이제 발생하는 것도 다 끝났고 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뭐 나중에 향후 재개발이 된다라거나 뭐 이 옆에 인근 지역처럼 뭐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오르만큼 올랐고 앞으로는 상승률이 굉장히 좀 더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단기적인 목적이든 간에 어떻게든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저는 이런 차라리 뭐 강남 쪽 지역보다는 강북 쪽으로 올라가서 강북 쪽으로. 강북 쪽이 이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모아타운 이렇게 많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북 쪽에 있는 노후된 주거 지역들이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상승률은 강남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승률이. 내가 투자했던 금액 대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이 강북 쪽에 있는 정비 사업 지역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단기적인 차익을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재개발 투자를 좀 망설이시는 이유가 재개발은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재개발 오래 걸려가지고 사실 나는 좀 뭐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게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데서 내가 무조건 끝까지 갖고 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뭐 물론 내가 지금 이렇게 구역 지정되기 전에 이 빌라를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새로 아파트가 생긴다 하면은 그만큼 좋은 일은 없겠지만 근데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뭐 조합 설립이 되고 뭐 사업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이 나고 이런 식으로 단계 하나하나마다 가격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내가 무작정 계속 오래 갖고 가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니면은 내가 가격이 올랐을 때 중간에 어느 정도 차익을 봤다 나는 이 정도 차익이면은 만족해 욕심을 크게 갖지 않겠어 이러면은 차라리 이런 강남 지역권보다도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강북권이 훨씬 더 수익률이 더 높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뭐 강남이라는 입지적인 장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내가 뭐 단기적으로 투자를 생각한다 그리고 좀 뭔가 이게 투자를 생각한다 하시면은 저는 강남 쪽보다는 차라리 강북 쪽에 있는 이제 재개발 지역 이런 지역을 다시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시청자분 그러면은 우리 나중에 1:1 대면 상담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요.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과연 또 어떤 지역에 투자하기 좋을지 이런 지역들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전화 정말 잘 주셨어요. 투자하셨으면 좀 상담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투자 반대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차익을 기대한 투자를 보신다면 노후된 주거지 강북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강북 쪽에도 임장활동 한번 해보시고 이 지역이 그 지역인가라고 생각되신다면 결정하시기 전에 꼭 한번 전문가의 상담 다시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2-2638-3974번 무료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마무리는 여러분과 함께 좀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는 해보고 싶지만 너무 큰 돈이 드는 투자라 쉽게 좀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사회 초년생 분들의 이 볼멘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거액이 아닌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우리도 조금 안정적인 부동산에 좀 투자하면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지 않을까 고심하고 만든 시간인데요. 한번 서우진 본부장의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바로 좀 전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뭐 이번 주 주제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소액 투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맛보기로 이 과연 이제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과연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게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투자에 대한 생각이 있다란다고 하시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데 자,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이 활성화 정책 즉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시장 논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에 비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답을 딱 얻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 이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각종 규제들로 인한 이 부동산에 대한 공급 부족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주택 가격 폭등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에 대한 규제,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많았겠지만 사실상 이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공급돼야 될 물건들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는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은 많고 그래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바로잡고자 뭐 지금 현재 뭐 많은 부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장 안정화 가장 중요하죠. 이 부동산 시장을 앞으로 굉장히 폭등하는 시장을 이제 점점 안정화시키는 우리가 원하는 이 하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정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정화 정책으로 지금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착수를 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이제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폭등할 때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은 이 주택 가격이 좀 더 폭등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완화를 못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이 차츰 이게 조정기 시장에 들어서게 되면서 하나씩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해가지고 그동안 막혀있던 정비 사업들을 앞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뭐 기타 안전 진단 등 이러한 그동안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막고 있던 이런 것들이 규제가 하나씩 풀리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제 재건축 시장도 상당히 또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있어서 눈여겨볼 만한 이제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건축도 재건축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말고도 아직까지도 이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재개발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이제 여러 가지 역량들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익히 알고 있는 뭐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등 이러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을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활성화를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가지고 이제 정비 사업 신규 후보지들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이제 정비 사업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뭐 사업 진행 요건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고 뭐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 기타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 아무래도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구역 지정이 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심의를 볼 부분들 뭐 교통, 환경, 교육,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심의를 받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간소화시켜주고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각종 인센티브, 뭐 용적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부 채널을 통한 뭐 이제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인센티브를 적극 밀어줘가지고 그동안 취재되지 못했던 그동안 우리가 뭐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재개발 지역들도 다 일몰 사업들로 없어진 판국에 앞으로 이제 정비 사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게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어느 지역을 우리가 좀 들어가가지고 좀 이제 선정을 해보는 게 좋은가? 이 지역 선정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 제가 몇 가지 살펴드리면은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이 노후도에 대한 요건. 항상 우리가 정비 사업을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노후도 요건이죠. 이 노후도 요건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어느 지역을 하면 좋냐? 그러면은 노후된 단독 다가구 밀집이 굉장히 높은 지역, 이 노후된 단독이라든지 다가구 지역 이런 지역들이 많은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겠다. 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소액 투자에 있어서 이 구역 만약에 구역 지정이 된데 재개발해서 구역이 지정된 데 투자를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부동산 소액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이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노후된 주거 지역 앞으로 정비 사업이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소액 투자의 가장 큰 포인트는 선점 투자입니다. 선점 투자.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 이 뉴타운 해제 지역, 이 뉴타운 해제 지역이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과거에는 뭐 이제 뉴타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도 공급이 됐지만 그거 말고 공급되지 못한 지역들 있죠.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뉴타운 사업을 진행이 다 통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거듭난 이런 좋은 지역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주민들의 열의가 떨어지거나 사업 추진이 이제 미비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뭐 직권이라든지 말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제를 시켰었는데 이런 이제 과거의 뭐 뉴타운 지역들이고 지금 해제된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또 앞으로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꼭 눈여겨서 이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추가로 이 서울 도심권 내 그리고 이 서울 도심권 접근성이 좋을수록 향후 더 뭐 다 같은 뭐 이게 서울 내에서도 이게 뭐 서울 도심권이나 서울 외곽과 주택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나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정비 사업도 향후 이 도심권 안쪽이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더 큰 가격 상승을 볼 수 있겠고 특히나 또 이제 지하철 역세권 인근 우리 지하철 역세권 인근 같은 경우는 이미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역세권을 고밀 개발로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개발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 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인근 지역에 또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을 꼭 노려보셔야지 이 주변에 있는 개발 압력의 영향으로 우리가 또 정비 사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한껏 더 끌을 수 있겠고요. 제가 또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대1 대면 상담 이용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상담 문의 주셨던 우리 방배동 우리 시청자님도 잘 강의 시청하셨겠죠.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 일러드렸으니까요.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전화 02-2638-3974번으로 1대1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전문가의 의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1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